사실 명태균 게이트 이후에 비상계엄이 촉발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. 실제로 이 사건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게 될 두 분 아닐까 해서 저희가 두 분 모셨습니다. 미래한국연구소 국장이신 강혜경 공익제보자 선생님 모셨고요. 그리고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 모셨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우리 강혜경 선생님은 제가 사실은 인터뷰를 우리가 길게 했는데 비상계엄이 터져가지고 인터뷰를 못 내보낸 거예요. 네, 그래서 2주나 묵혔다가 저희가 풀었던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그리고 나서 처음 뵈는 겁니다. 네.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? 네, 네.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비상계엄 그날 무슨 생각하셨어요? 도망가야 되나? 너무 많은 기자님들이 전화를 주셨어요. 서울에 와 있는지 아니면 집에 가 있는지 해서 집입니다 했더니 그나마도 다행이다. 어떻게 절대 나가지 말고 일단은 김해는 조금 이제 멀리 있으니 집에 가만히 있어라. 그리고 30분마다 한 번씩 이제 생사 확인하는 무언가의 이제 카톡을 하나씩 남겨놔라. 저희 이제 변호인단들이 걱정이 돼서 혹시라도 답이 없으면 이렇게 글자가 안 올라오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이제 대응을 하겠다. 하셔가지고 한숨도 못 자. 다른 국민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잠 한숨 못 자고 30분 간격으로 숫자 1이라도 올리고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고 그랬었습니다. 정말 근데 진짜 너무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. 계엄 때도 생각이 좀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 그 폭도들 서울지법에 난동 부리는 걸 보고도 그때는 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. 혹시라도 그 상황이 저한테 닥칠까 봐. 그럴 수도 있죠. 그것 때문에 엄청 걱정도 많이 했고 정말 공포감까지 드는 정도까지 있었어요. 근데 안심하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왜냐하면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란 종식이 된 게 아니어서 언제 어디든 어디서든 어제 보십시오.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. 늘 조심하셔야 된다. 항상 조심하고 마스크 끼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. 슬프다 정말. 예. 우리 박형광 기자는 계엄날 뭐 했어요? 저 국회 잠깐 왔다가 피신했었습니다. 피신?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. 어디로 도망갔어? 어디로? 모처로. 저는 차라리 죽더라도 국회에서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로텐더울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전에 시민들이 먼저 많이 와 계신 거였어요. 그래서 장갑차 앞에 시민들 계시고 너무 그 와중에 시민들이 또 반가워하시는 거예요. 여기도 찍어주세요. 여기도 찍어주세요. 막 하시는데 진짜 울컥했습니다. 그 국회대로 앞에 시민들이 꽉 차가지고 있는데 진짜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진짜 화가 나고 이 멀쩡한 나라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? 이거에 대한 격분이 생김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. 다들 손을 벌벌벌벌 떠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. 무슨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운전해서 왔는지 기억도 안 난다. 막 이런 분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 19살짜리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었는데 술 마시다 왔다는 걸 홍대에서 제가 빨리 집에 가라고 엄마 걱정하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시라고. 인터뷰할 때가 아니다. 차를 운전해서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국회 정문에서부터 마포대교까지 차가 주차돼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. 근데 국회로 가려는 행렬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시민분들이 앞에 모여주셨던 게 굉장히 결정적이었다. 계엄을 해제하는. 근데 그 마포대교 위에 계셨을 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.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잖아요. 다리 건널 때 그 다리가 꽉 막혀 있고 막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진짜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이 비상계엄이 어디로부터 비롯됐을까? 선생님이 큰 몫을 하신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공익제보를 하시면서 이 일이 촉발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어떻게 보세요? 혹시 나 때문에 비상계엄한 거 아니야?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? 제일 처음엔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었는데 이제 그 기자분들이 계속 이제 연락을 주세요 하시면서 그 계엄이 명태균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이러저러한 정황들이 확인이 된다. 어떻게 생각하나 하길래 그러면 그분들이 너무 많은 죄를 졌구나. 확실하게. 제가 알고 있는 그 범위보다 더 뛰어넘는구나. 나라를 계엄 선포까지 할 정도면은. 그러면서
명태균 게이트가 정말 촉발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. 그러니까 처음에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는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별의별 추측이 많이 나왔었어요. 뭐 핫김에 했다, 술 먹다가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.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가 이 비상계엄의 근원이었다. 뭐 촉발된 계기였다라는 얘기가 김용현의 어떤 검찰 진술에서도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.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또 듣고 하다 보니까 그 강혜경 씨를 처음 만났던 김해 그 카페에서 투썸 플레이스에서 아니 상호까지 친절하게 얘기 안 해주세요. 너무 그 팩트 체크를 시켰구나. 내가 기억이 나더라고요. 그때 서로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만났던 맞습니다. 것 같아요. 서로 얘기는 안 했지만. 네네. 그때 처음 만났을 때, 그러니까 두 분이 처음 만나서 명태균 게이트의 문을 연 거군요. 맞습니다. 네. 근데 사실 첫 보도는 우리 강 선생님 만나기 전에 먼저 쓴 거잖아요. 전에 먼저 했었죠.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첫 제보자 아니에요? 제보자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취재원이었다. 취재원. 제보는 먼저 해오시는 분이 제보자고 취재원은 이제 제가 먼저 다가간 거고 그랬던 거고 그때만 해도 저희가 9월 5일 날 첫 기사가 나갔었는데 그때는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갔어요. 근데 이제 강혜경 선생님 만나고 9월 19일 날 2차 보도를 하면서부터는 명태균 게이트라는 아예 써버렸죠. 네, 아예 써버리고 나갔죠. 그러니까요.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. 지금 재판은 어느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창원지검 수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좀 되고 있습니까? 일단 재판은 명태균 씨, 김정선 씨, 이제 김태열 소장 등등 해서 이제 백이동 임명 씨가 지금 진행 중이고 저는 아직 기소 여부까지는 아직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닌데 조사가 지금 여론조사하고 정치자금법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수도이 됐어요. 완전히 올 수도 됐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중간에 이제 그 창원지검 검사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? 지금 어떤 상태라는 그러니까 조사를 더 진행을 할 거다. 그럼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하고 이제 퇴장을 했었는데 그 뒤로 이러저러한 언급은 없었고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. 네,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.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조사를 한 번 정도 받았습니다.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론조사건이 한 번인가 있었고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의 조사를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설 이후에는 아예 지금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일단은 알고 보니까 지금 검찰 쪽에 인사 발령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형사 단독 사단독부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한 분 빼고 나머지 다 다른 지역으로 다 가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파견됐던 검사도 이제 4분 정도 계셨는데 2분이 다시 복귀가 되고 이제 한 분은 여론조사를 하셨던 분이에요. 그 여론조사 저랑 이제 같이 대면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뭐 조작 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하셨던 검사님이 복귀를 하셨다시더라고요. 저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검찰도 이 비상계엄이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촉발됐다는 걸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이제 강혜경 씨가 15차례 정도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비상계엄 이후에는 한 차례밖에 약간 기본적인 다시 하는 조사 정도로 받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는 뭔가 이제 수사 동력이 좀 떨어졌고 본인들의 어떤 뭐랄까 이 명태균 게이트를 애초에 보고를 대통령실 쪽으로 먼저 갔다라는 거를 좀 감추기 위한 어떤 움직임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. 그러면 그 최근에 창원지검에서 정치인 조사가 멈췄다라는 보도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비상계엄 이후의 조사에서 뭐 좀 특이할 만한 점 같은 게 있었습니까? 이를테면 이 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라든가 뭐 이런. 그 수사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된 이후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윤석열 그러니까 김건희 씨 조사 안 합니까? 수사 보고까지 다 올라갔는데 조사를 안 하세요? 했더니 조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. 일단은 뭐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조금 이제 기간이 소요가 될 뿐이지 조사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들었었고 그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이제 공천관리위원 이제 이름은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 몇 분 정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까지만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불러서 소환 조사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뭐 서면 조사가 아니라 근데 그런 움직임은 딱히 언론에 포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, 제가 알기로도 아예 뭐
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누가 네. 누구를 이제 소환할 건지도 예.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요. 어쨌든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 사건이 촉발됐던 계기가 됐던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. 네, 이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서 이제 4번 정도 조사를 네. 받을 때 이미 저는 이제 진술을 다 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, 그리고 이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미 제출로 이제 휴대폰을 먼저 포렌식을 해달라고 제출을 했었습니다. 수사하는 동안에. 그리고 이제 그 조사받는 시간 동안에 포렌식이 다 끝났다 해서 휴대폰을 돌려받았고, 그러면은 이미 이제 저한테 9월 말일 날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에 일부의 그러니까 휴대폰 안에 있는 음성을 다 포렌식을 했기 때문에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명태균, 김영선 간의 그 통화 녹음에서도 충분히 뭐 김여사라든지 이런 게 거론된 게 나왔었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고 추가 조사가 없었습니다. 근데 그 뉴스토마토 이제 박형관 기자님 이제 뵙고 제가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제보를 하고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부랴부랴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수사가 착수가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흘러온 과정을 종합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성관이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고, 그렇죠. 2024년 초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만 하다가 사실은 강 선생님이 이제 뉴스토마토의 공익 제보를 통 크게 하시면서 이 사건이 이제 명태균 게이트로 변화되고, 그 다음부터 그동안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들이 진짜 무더기로 막 나오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